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고양이네 큰언니 씨가 보냈습니다. 마왕 여자를 모르는갑네. 여자들도 보는 것으로 즐기는 게 아니면 왜 지금 야오이가 대유행이겠어? 알지? 이건 극히 여성 지향의 포르노. 꽃미남끼리 커플 묶는 것. 내가 일전에 여자 중학교 만화반 애들 가르친 적이 있는데 자유 그림 그려보려니까 80%가 SM 강간 장면 그리더만. 단지 그냥 생포르노는 남녀의 신체 구조 확상, 여자들에게 수술 장면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어서 왜 신체 일부 부위가 움직거리고 막 이러는 게 거의 모든 장면을 차지하니까 내장들이 움직이는 것 같잖아. 그 헤비한 패팅이 난무하는 장면들이 더 인기라지. 꽃돌이들끼리 벌이는 포르노는 사실 남자 고객들을 위한 게 아닌 여자들을 위한 거라고 익히 정평이 나 있어요. 청각적으로 거의 모든 자극을 받는다라는 건 예전 이론이야.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이 성적인 억압을 받지 않는 곳이 있을까? 마치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의 생태와 유사한 남자들의 암컷 독점의식. 알지? 인간이 그와 유사해.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 그렇게 알고 큰 것에 불과하다고 봐. 다만 남자가 보는 눈과 여자가 보는 눈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남자들은 대부분 글래머 여성들에게 집착하듯 자기가 근육이 우락부락한 게 매력이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많은 여성들이 시선을 잡아끄는 남자의 몸은 이 소세지 같은 근육 고기가 아니라 유연한 선의 미학. 저 같은. 때로는 튕기듯 때로는 부드러운 저 같은.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여성들이 첫째로 꼽는다는 남자의 히프선, 그리고 남자임을 알 수 있는 약간의 근육이 살아있는 가슴, 또 목에서 어깨로 뻗어 내려간 선, 허리선 등등. 그래서 미스터 유니버스니 미스터 코리아 같은 거 하면 여자들이 외면하는 거야. 꽃돌이 선발대회 같은 거 한 번은 공중파 마비될걸? 왜 그렇게 좋은 시도들을 안 하나 몰라. 안 그래? 우리 마녀들. 이 고스트 꽃돌이 선발대회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유니버스나 미스터 코리아 같은 이 근육질의 육체미 대회는 있고 미스 코리아 대회도 있는데, 근데 안티 미스 코리아라는 게 이게 방향이 요쪽으로 반대가 있고 저쪽으로 반대가 있는데 안티 미스 코리아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스터 코리아인데 근육 말고 꽃미남 뽑기 대회 하자. 그러니까 근육질의 미스터 코리아가 아닌 이 미스 코리아 개념의, 근데 성만 바뀐, 나와서 꽃돌이들이 쭉 나와서 수영복 심사도 하고, 나와서 꽃돌이들이 옷 입고 춤도 추고 같이 이렇게 여성들한테 프로포즈하는 막 이런 막 꽃 입에 물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막 근데 거기서 일단 막 울래나 막 이렇게 화장 막 흘러내리면서 그런 다음에 미용실 막 이름 대고 또 어디 미용실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 그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미스 코리아 대회를 딱히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싫어요. 거기 나와서 그 와중에 우는 와중에 그 미장원 이름 대는 거 보면 나 진짜 짜증나서 돌아버리겠어. 보는 사람들은 그 미용실 이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거부감 가질 것 같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보기 싫은 장면이었는데, 감격이 되어서 순수하게 수상의 기쁨을 막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어디 미용실 감사합니다. 되게 꼴보기 싫잖아. 그 장면도 참 아름답지 않고 그 미용실 이름도 쌍스럽게 들리고 막 그런데, 그러고 나면 또 손님이 몰린대. 미쳐버려 하여간. 하자. 여러분의 의견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 게시판에서 이 꽃돌이 대회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심사는 어느 종목에 배점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이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넣어주세요. 물론 요즘 들어서는 여성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시각물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반응한다라는 건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오이물이나 특히 이 헨타이 같은 애니메이션 쪽에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장면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또 여성 쪽 시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소프트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진짜 생으로만 이렇게 막 체외 분비물 막 나돌아다니고 이러는 것보다는 약간의 미의식을 이렇게 포장해 놓은 그런 쪽의 헨타이물이나 뭐 그런 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고. 마왕아, 위기의식 느끼잖아? 망, 요즘 바쁘지? 마왕 다음으로 하는 오케이탑 방송도 재미있고, 쭈니가 일주일 한 번 한 것에 대해서 다들 불만도 많고, 6월부터 매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회를 거듭할수록 늘려달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잭스윙 라디오 들어봤는데 목소리랑 사진이랑 너무 멋진 것 같아. 마음만큼 섹시하진 않지만 고스답지 않게 편안함을 무기로 삼은. 오호, 좋아 좋아. 저도 편안함을 무기로 삼고 있는데요. 제 방송 들으면 저도 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편안함이라는 게, 이게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다르겠네요. 잭스윙 라디오의 편안함이라는 것은 이 거리감 없는 참 부드러움과 편안함과 이 정신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 같은 어서오세요. 뭐 이런 편안함이고, 우리 쪽의 편안함이라 이제, 야, 씨발, 나 자빠져. 딱바닥 다 떼굴떼굴 굴러, 야, 씨. 양말 벗어, 씨발, 야, 누워. 전부 들어누워서 들어. 이런 쪽의 칼라가 좀 틀리긴 하구냐. 다 좋아. 유료라도 좋아. 그냥 다 좋아. 꽃돌이 사진과 목소리 뻑가서 해벌레 해저리 소리 다 좋아. 나같이 다른 DJ에 뻑간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마왕 위기감만 느껴질지 몰라. 그래도 아무도 마왕의 카리스마를 못 따라가겠지만 뒤에 가서 괜히 보험 들고 있네요. 새내기 추종자, 마왕은 딴 방송이 자기 거보다 인기 높아지면 그냥 DJ를 잘라버릴 것 같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되는 개념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뭐냐면 지가 꼭 짱을 먹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2인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또 모든 사람이 연극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주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척이 뭐 어디서 배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어디서 주연이라도 뭐 한 적이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 뭐 주연에 대해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더 가는 것이야 인지상정이겠지만, 뭐 조연이라든가 남과 협력해서 자신이 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지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작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무슨 직업을 해도 다 이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현재의 직업에 불만을 가지는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을걸요. 굉장히 삐뚤어진 사고방식의 나라 전체에 이렇게 팽배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주역으로 하는 일도 뭐 있지만, 제가 다른 일에 대해서 보조 역을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거를 해낼 능력이 있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답지 않게 굉장히 민망하네요. 아니 근데 남 하는 일에 어시스턴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기가 이렇게 주역이 되었을 때 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남이 하는 일에 무슨 뭐 서브를 하거나 배구할 때 그 세터가 토스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스파이크 때리는 사람들에게 토스 하지만 배구에서 주역은 스파이커가 아니라 세터라고요. 그 경기에서도 어디까지나 그 미들필드에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방 공격수도 중요하지만. 또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자기 팀원의 선수들이 득점을 하면 결국은 주장은 주장으로서의 공이 돌아오는데, 그거를 골을 또 못 봐가지고 또 지가 그것까지 해먹어야겠다 막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수준은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저의 인격이 굉장히 저열하면 치졸하다라는 것은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드러난 바이니까 제가 100% 인정을 하는데, 치졸한 부분은 이제 치졸한 부분이고, 제가 음악을 할 때는 뭐 굉장히 독재로 팀 멤버들한테 이거 해 저거 해, 다른 멤버들이 하면 뭐 이렇게 웃기지 마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상상을 즐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저의 인격과 관련 없는 이야기로, 밴드라는 소 조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어가며
밴드의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20세기 대중음악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나라에선 뭐 밴드가 20세기 음악의 주역까지는 못된 채로 21세기에 왔지만 사실은 전 세계 팝 음악에서의 주역은 밴드였거든요. 지난 세기에는. 그게 바로 그 밴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명이 함께 협력하는 그 체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를 뭐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네 얘기는 다 아냐라고 하려면은 밴드라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먹물가라 마시는 명씨가 아주 엽기적인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남편과의 짧은 대화. 남편이 퇴근을 했다. 나는 제잘제잘 떠들다가 나 오늘 고스 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남편 그거 유료라면서 핸드폰으로 충전했어. 5,500원. 그렇게 좋아? 응. 마음은 나랑 생각이 똑같아서 가끔 깜짝깜짝 놀래. 뭐랄까 나보다 똑똑한 나라고나 할까. 남편 그럼 신해철이 같이 자자고 하면 핵핵 하면서 쫓아가겠군. 유치해. 유치해. 나 아니? 남편 점점점 눈을 반짝이며 정말이라고 할 것 같아. 우씨 너무해. 흥분하면서 그럼 너한테 김남주가 같이 자자고 하면 어쩔 건데. 남편은 김남주를 매우 좋아함. 남편 점점점점점점점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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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반짝이며 답을 촉구함. 거봐 너도 갈등되지? 남편 5천만 원만 줘 라고 할 거야. 결론 그는 돈에 무척 약하다. 그리고 자신의 응응 실력이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글쎄 자신의 응응 실력이 5천만 원. 그럼 남편의 실력이 5천만 원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단연간 쌓아놓은 경험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테크닉, 타고난 체력, 그 외에도 할 때 불을 좀 켜는 게 좋을 듯한 이 미모 이런 게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도 좀 붙어야 되죠. 나는 얼마 받을까? 나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우리 마누라가 뭐를 이렇게 막 계산해 보더니 내가 자기랑 한번 할 때마다 내가 얼마 어치를 자기한테 하는 거라 그러더라. 700원이었나? 그래서 내가 여보 10만 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그걸 7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몇 번을 해줘야 그걸 갚는 거라 그러더라고. 내가 돈 갚을 자신 없어서 몸으로 떼우겠다 그랬거든. 뭐야 고스트 스테이션 오늘 아줌마 아저씨 특집이야? 예, 물론 듣는 처녀총각들은 망측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구들은 물론 우리 고스 식구들 중엔 없겠지만 우리 초보 고스 식구들 중에서는 망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부부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흉허물도 없고 신해철이 같이 자자고 하면 핵핵하면서 쫓아가겠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유치 빤스해 보이는데 부부간의 이런 질투를 표현하는 거, 막 이러는 거는 그 애정 확인 행위 중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뭐라 그럴까, 한 번 성행위를 했다고 해서 마치 여성이 이제 자기 것이 된 것이냐 이제 횡포를 부리고자 하는 이런 유치 빤스 정신세계의 남자도 많고,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각 없이 무슨 남성이 여성을 책임진다는 개념이 뭐 이런 것에 아직까지도 동의하고 있는 그런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여성분들도 있지만, 뭐 서로 간의 그 소유에 대한 그리고 질투에 대한 그런 확인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포만감과 안도감을 주죠. 니들이 뭘 알겠니? 시집장가간 것들이. 듣는 아줌마 아저씨들은 동의할 거야, 그지? 오늘의 첫 곡은 퍼필의 음악이에요. 비바 11이냐? 이건 비바 11이라고 읽어야 돼? 비바 11일지 어떻게 알아? 씨. 그걸 누가 알겠어?
Say 1, 2, 3, we got the boom band. Everybody scream it. Let it do it, take it from me, boom band. We got the boom band. Everybody scream it. Let it do it, take it from me, boom band. Come on. We got the boom band. Let me say yeah. Everybody scream it. Come on. We got the boom band. Let me say yeah. Everybody scream it. I said it all. 나 너네가 부끄러운 모습. 나 성격가라 가슴을
파필의 비바 11, 고스 발음을 하면 비바 11을 들으셨고요. 파란의 이제는까지였습니다. 키니의 내가 거세가 그건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문득 며칠 전 국사시험이 생각나서 이렇게 반개까지 오게 됐어. 서론 긴 거 싫어하니까 내가 그냥 바로 이어줄게. 이번 주가 우리 학교 시험 기간이었거든. 다음에 글 쓰실 때는 요 앞에 두 줄 빼고 이번 주가 우리 학교 시험 기간이었거든 부터 쓰세요. 첫날 시험 과목이 국사 포함 3과목이었는데 다른 과목은 뭐 괜찮았어. 근데 마왕도 알겠지만 국사 상권은 좀 쉬워도 하권은 그야말로 죽음이잖아. 특히 조선 후기에서 근대로 넘어간 시기는 도대체 웬 놈의 사건이 그렇게 꼬리를 무는지 그거 외우는데 아주 미친 줄 알았거든. 어쨌든 난 그걸 외우고 나서 전라 뿌듯해서 시험지를 받고 아주 스무스하게 풀어나갔어. 객관식이 총 25문제였는데 24번까지 난 아주 손쉽게 풀었어. 근데 25번 25번 문제를 읽고 난 후에 난 당하고 말았어. 25번.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중 조선 후기 농민들이 지배체제에 항거할 때 나타났던 저항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고 보기가 1. 항조 2. 초적 3. 거세 4. 벽서 5. 농민운동이었는데 내가 그 부분을 약간 허술하게 봤는지 항조, 벽서, 농민운동은 알겠는데 초적하고 거세가 헷갈리는 거야. 난 초적이 뭔지 몰랐어. 문제는 거세였는데 난 그 거세를 그것을 옛날 그 사마천이라는 분이 당했던 형벌, 궁형이요. 그거랑 같은 걸로 생각하고 웃겨. 저항하는데 왜 자르냐고. 3번 거세 정답 이러면서 아주 자신있게 3번에 체크를 했지. 근데 시험이 끝나고 채점해 보니까 답이 2번 초적이라는 거야. 너무 의아했던 나는 친구를 불러서 답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 야, 초적이 뭐냐? 뭔데 그게 정답이냐? 초적? 그게 도둑이잖아, 도둑. 그럼 거세가 뭔데? 그게 막 세금을 거부하는 거 너 그거 썼냐? 점점점점점점점점. 친구가 날 아주 괴상야릇한 눈으로 보더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3번에 답을 했는지 알고 있는 눈빛이더라고. 다행히 객관식이어서 컴퓨터가 채점을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만약 주관식이면 선생님들이 채점을 했을 거 아니야. 우리 학교 선생님들 연락 수동스러운데 만약 그게 주관식이었으면은 아마가 아니라 이 분명히 시험 끝나고 수험 들어서 3학년에 어떤 애가 국사시험에 나불나불 이런 식으로 떠벌렸을 거야. 어쨌든 난 이번 기회로 거세가 내가 알고 있던 그 뜻 말고 세금을 거부하는 것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야. 괜히 열받아 주저리주저리 쓰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나 그 문제 말고 국사시험 다 맞았어. 공부 안 한 거 아니야. 글쎄 국사가 학원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왜냐면은 상권이야. 뭐 우리가 흔히 반만년 역사 이렇게 뻥튀기 하는 구라죠. 반만년 역사라는. 그걸 이제 완전히 압축해 놓은 게 상권이고 이게 학원으로 가면은 비교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와 가까웠던 시기를 클로즈업해서 이 쭉 땡겨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왜 구약하고 신약의 차이랄까? 근데 뭐 구약이야 이렇게 쑥쑥 역사책 보는 분위기로 보면 되지만 신약은 별 얘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 뺑뺑뺑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그거 따지자 그러면 그 안에서 연구할 게 무지하게 많잖아요. 에? 성경을 봤냐고? 그럼 적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는 법이야. 우리 어둠의 자식들도 성경을 다 읽고 빛의 자식들이 이런 책을 읽고 이딴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빛으로 물들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빛의 자식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종교를 전파하고 그 지역의 지역 문화와 역사를 압살하고 다른 민족을 제압하고 그 종교를 앞장 세우고 신부가 먼저 들어가고 대포가 들어가고 거기서 제국주의를 퍼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파괴하면서 이 종교가 진행이 됐구나. 이걸 이들은 빛이라 그러는구나. 그거를 우리 이제 공부를 해야 하죠. 거세. 저보고 답 쓰라 그래도 거세라고 썼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런 거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궁형
시켜버리는 그 거세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글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 열고 한문으로 이렇게 써줘야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이건 항의할 수 있어. 아니 물론 그래 나는 한문으로 써줘도 이거 생각 그거 생각 그러고서 왜 잘러라고 나는 똑같이 생각했을 건데 말이 그렇다 이거지. 씨 토달지 마. 씨. 아니 웃기잖아. 조선 후기 농민들이 지배체제 항거할 때 나타났던 저항 방법으로 모든 농민들이 병장기를 들고 나시며 홈이며 막 이런 무기들을 들고서 머리에다가 질끈 동여매고 벌판에 모여서 3만 농민군이 자, 이 동무들 우리 모두 이 저항하는 방법으로 우리 거세를 합세 거세를. 그런데 바지를 쫙 전부 까내리고서 3만 명이 자 눈을 질끈 감고 우리 같이 하는 거야. 나 들고 홈밀고 하나 둘 셋 잘라. 떨어지는 소리. 그래서 농민들이 거세를 했다는 얘기냐고. 그래가지고 보아라 이 잡놈들아 우리가 싸그리 거세를 했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수로 자손을 낳아 너희들이 우리를 수탈하고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니 그리고 우리의 이 신분을 자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이 물려서 너희들을 노비를 삼으려 하니 그것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자손을 끊어 자손을 우리가 안 낳아버리는데 너희들이 무슨 수로 어디 가서 세금을 걷고 어디 가서 수탈을 해서 너희들의 그 기름진 배떼지를 불릴 것이냐 하여 3만 명이 전부 거세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 뭐지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서 밤에 부인이 잘라버린 그 사건도 있잖아. 이름이 뭐였더라? 그 엽기적인 사건. 그러니까 거세. 응? 특히나 예전처럼 그 신분이 계속 세습되면서 한 번 노비는 평생 노비 그리고 신분의 상승이 불가능한 이런 것이었을 때 자신이 노비인 것만 해도 한스러운데 그 노비 신분이 자자손손 대물림이 되어 날 때부터 노비요 죽을 때까지 노비요 주인놈이 되져버리면은 그 주인놈 아들놈한테 그냥 그 신분이 또 넘어가고 그러면 주인놈한테 나는 노비 주인놈이 뒤지면 주인놈 아들한테 내가 노비 내가 뒤지면 내 자식놈이 또 그 주인놈 아들놈한테 노비. 그러니까 열받는 방법이 뭐야?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거세. 가능하다니까 거세. 답으로 인정해야 돼 이거. 초적은 무슨 피리 이름이 초적이냐. 이게 뭐야. 항조는 뭐냐? 우리 딸은 교과서가 달라서 항문은 항문을 조인다는 뜻인 것 같은데 벽서는 벽에다 낙서를 한다는 뜻인 것 같고 그러니까 벽에다가 낙서를 함으로 해서 저 새끼들은 다 씹새끼들이다 라고 쓰는 게 이제 저항 방법이었겠고 왜 대자보라든가 뭐 이런 거. 초적은 풀로 만든 피리가 초적하냐? 이 정도면 한문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걸 그래서 한문으로 써봐라 그러면 못 쓰지만 풀로 만든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애환을 달랬다. 뭐 이런 얘기. 학문은 학문을 딱 조이면서 그 저항 의지를 되새겼다. 뭐 이런 거. 오번 농민농뭐 당빠 그냥 그랬을 것 같고 거세. 거세가 답이야. 이거는 잘못됐네 이거는. 물론 그 역사란 어차피 승리한 자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계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선 왕조를 개창해 놓고 나서는 괜히 무슨 뭐 우왕이니 창왕이니 이들이 국민왕의 자식이 아니고 옆구리에서 나온 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 갖다 붙이고 뭐 이러는 거고 그러고 나서 뭐 이미 멸망한 왕조의 역사는 그 다음 때에 들어선 나라가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 관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명나라의 역사는 청왕조가 들어와서 이제 명나라의 그 역사를 만드는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승리한 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역사고 뭐 어차피 누군간 지배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많이 들은 파와 약간 뭐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고 역사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과론으로 따진다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각 전투 장면 순간순간을 따지면서
여기서 전쟁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뭐 물론 그런 거를 놓고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쉬워한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속담 중에서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소용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대체 역사를 생각해 보는 것. 왜냐하면 그 역사의 흐름으로 이렇게 뚝 봤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오늘날의 삶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다라는 것을 보고 역사를 정말 이해할 힘이 있으면 정말로 그 해안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그 대체 역사를 이제 계산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고수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책에 보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몽골이 바투의 유럽 원정군이 스부타이가 지휘하는 원정군이 유럽에 쳐들어가서 이 폴란드 애들 아작내고 독일 애들 아작내고 헝가리 박살내고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애들이 남아있지도 전혀 않고 독일 황제랑 이태리 교황은 싸우고 앉았고 프랑스는 저항할 수 없고 그래서 비엔나를 포위했을 때 이제 거기를 비엔나 소세지로 줄줄이 엮어가지고 몽골 애들 보통 이기고 나면 다 그렇게 포로들 그딴 식으로 엮으니까 쳐들어갔으면 당연히 프랑스를 쳐들어갔었을 것이고 그리고 초원에 말이 있는 지역으로 일단 가서 거기다가 군단 기지를 정착을 하니까 몽골 스타일이 그럼 프랑스 남부로 이동하면서 중간에 파리를 부시고 갔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도버 해협을 넘어가서 이 영국까지 완전히 그냥 끝까지 끝나는 거였는데 황제인 오고타이가 죽으면서 그 유목민의 관습을 버리지 못한 몽골이 새 황제를 선출하기 위해서 군대가 돌아가 버리죠. 거기서 돌아가지 않고서 이제 유럽을 점령을 해버렸으면 결국 뭐 종교 혁명이나 이런 것들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 좀 재주가 있으니까 너 일로 와가지고 이거 좀 만들어 그래가지고 끌려갔을지 모르겠지만 뭐 단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짤탱이 없이 넌 사형 뭐 이런 거였을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제 일본이 패하면서 항공모함을 모두 잃어버리면서 제혁 해권이 역전돼서 넘어가면서 이제 미국이 승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만일 일본군이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래서 이 제해권을 일본이 좀 더 가지고 있었다면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기기는 미국이 이겼을 것이다. 워낙 물자면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전쟁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고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진주만을 가득 메우고 있던 이 전함과 구축함과 잠수함과 이런 것들이 개떼로 가라앉았는데 다행히 항공모함은 한 척도 없었다. 만일 그 가운데서 뭐 엔터프라이즈라든가 최소한 니미츠라든가 이런 게 한 척이라도 진주만에 정박하고 있어서 항모가 가라앉아 버렸다면 그 이후의 전쟁은 어떻게 됐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나갑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국사 학원을 공부할 때는 그래서 자꾸만 상상력을 굴려주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살수대첩에서 뭐 수나라 군대를 우리가 전부 수장시킨 그건 막 뿌듯하게 눈앞에다 상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국사 학원을 공부할 땐 단지 지겹다고 생각해요. 뭐 동학란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역사를 자꾸만 우리하고 관련 없다. 그리고 외워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부를 하기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눈앞에다 이 그림을 진짜로 펼치면서 그걸 즐기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 만일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지 않고 청나라가 승리했다면 그럼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 대한 종주권을 청나라가 계속 가진 상태로 조선의 종주국으로 또 외국이 조선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는 그런 사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면 과연 어떤 형태가 되었을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독립을 확보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세발 개똥 결론이라도 좋습니다. 상상을 하면서 좀 즐기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오늘 교육방송이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거세. 아무리 생각해도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은데. 그랬을 거 아니야. 당신이 쿤타킨테라고 생각해봐요. 백인 농장주들한테 붙들려 있는 노예인데 애를 낳으면 애까지 노예야.
물론 뭐 지금 농민의 저항 얘기하고 노비의 저항 얘기는 뭐 약간은 좀 틀린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면 내가 딸내미를 낳으면 주인 새끼가 와가지고서 어이씨 엉덩이 좀 커졌네, 그리고 지가 한번 이렇게 먹고 가도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내 마누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지가 한번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러고 나서 새끼 쳐가지고 나오면은 요즘 돈도 모자란데 얘하고 얘 팔아라. 가족이 그냥 흩어져. 이딴 식으로 살면, 그럼 정말 낯들고서 목화를 딸 때 낯을 썼는지는 모르겠다. 낯들고서 주인 대가리를 이렇게 확 찍어버리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열받으면 잘라버렸을 것 같아. 자식 새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렇게 직업 가지신 분들이 막 운전하시다. 내 자식 새끼만 이런 거 안 시켜. 뭐 자기 직업군 뭐 하시면 다 내 자식 새끼는 이거 안 시켜. 근데 정말 내 자식 새끼 이거 안 시켜라는 거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직업이 다 숭고한 거지만 노예는 아니잖아. 그건 정말 자식 새끼를 시켜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주인 집에 노예를 안 시키겠다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내 자식 새끼를 이 학벌 사회와 제도권의 이 다져진 이 숨막히는 벽돌장들과 그리고 금전의 노예와 뭐 이런 거에 노예로 만들지는 않겠다라고 정말 전의를 활활 불태워야 될 텐데, 이 노비문서에 도장 빡 찍혀가지고서 아니면은 몸에 노예 낙인 찍혀가지고 소처럼 끌려가는 그런 노예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 대한민국이 젖 같은 나라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현실에서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는, 또 나아가서는 내 자식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발버둥을 쳐야 하는 그런 입장은 조선조의 농민이나 노비나 쿤타킨테나 그들에 비해서 우리 입장이 별로 나을 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한문으로 쓰지 말라 그랬더니 Royal Blessed Prince Lime Michael of Saint Seraphim 씨입니다. 이씨, 태어나서 처음으로 삥 뜯은 사연. 작년 여름인가 가을인가? 덜했지, 오래됐네. 코엑스몰에 친구들 7명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음. 영화를 뭐 그저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서 집을 향하고 있는데, 나 문자를 보내느라 다른 놈들하고 살짝 뒤처진 상태인데 어떤 놈이 갑자기 나랑 어깨동무를 탁 하더라. 누군지 쳐다봤는데 모르는 놈이야. 그 놈은 그 상태로 인적이 드문 화장실로 가는 그런 길 쪽으로 날 끌고 갔어. 어깨동무하는 게 이제 삥 뜯는 그 초창기 작업이. 다행히 내 친구 놈들이 나를 발견하고 날 따라왔지. 그 놈들 나보다 어린 것 같더라? 3명이었는데 완전 삥 뜯기의 기초도 모르는 놈들이더만. 뭐 내가 워낙 준수하게 생겼으니까 부잣집 귀공자인지 알고 끌고 갔나 봐. 하여간 그 놈들을 A, B, C로 칭하겠어. A, 얼마 있냐? 나, 싸가지 없는 말투. 2만원? 오이, 많이 뜯겨 왔냐? 바로 말하네. 야, 너는 몇 살이냐? 이 씹씨가 돈 까봐. 노래 부르듯이 싫어. 그때 친구들은 날 구경하고 있었어. 멀찍이서. 이 새끼가 미쳤나? 야, 그냥 내놔. 안 때릴 테니까. 빨리 안 까면 죽는다. 하나 둘 셋. 지랄한다. 씨발 존나 어린 것들이 미쳤나? 얘들아. 8대3 상황이 돼버렸지. 그놈들 탈탈 털어보니까 5만원 나오더라. 내 친구 중에서 제일 양아틱한 놈이 그거 뺏었는데, 난 뭐 워낙 착하고 순수한 어린이라서 수재민 돕기 성금함에다가 넣고 왔지. 근데 리플이 달려있는 거는 본인의 주장하고는 약간 틀린데요. 텍스트북 수이사이드 씨가 이런 글을 남겼네요. 니놈이 준수하다니 대한민국 미남미녀 다 죽었냐? 그리고 니놈이 참 넣었겠다 성금함에. 소설을 써라 소설을, 막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평소에 이 세라핌 씨가 주변에 인심, 신뢰 이런 것들을 거의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들이 리플 글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3명에서 5만 원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덧빙을 뜯고 있었을까? 아, 그 5만 원도 삥 뜯어가지고 300원 상태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아서 자 아싸로 5만 원. 그래서 얼마 있냐? 2만 원. 그래서 어이 7만 원. 그래서 나이트 갈라 그랬구나. 5만 원 뺏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겠네. 야, 양아들이 삥 뜯어서 모아놓은 5만 원을 그걸 또 삥 뜯어가? 그런 경우에 이제 거북이 잔등에 털을 긁어라. 뭐 거지 똥구멍에 콩나물을 파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양아들이 되게 불쌍해. 우리 식구한테 삥 뜯으려 그랬다가 삥 뜯긴 양아들도 불쌍하고 우리 식구 마녀들 놀려 먹으려다가 칸초 하나를 맞고 도망간 변태도 불쌍하고 도대체 변태나 양아들은 우리 식구들은 좀 가만히 좀 내비뒀으면 좋겠어. 왜 와가지고서 그렇게 패대기 당하고 고생하고 그러냐. 아, 애들이 참. 그러니까 최희섭처럼 선구안이 줘야 돼. 선구안이. 우리 식구들은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식구 빠찌를 다 달고 다니게 해야 될 것 같아. 이상은 씨의 노래 슈퍼소닉. 잘못 나갔다. 다시 이상은 씨의 슈퍼소닉. 마지막이라고 말했던 건 누가 먼저였을까. 영원한 사랑을 믿었던 건 또 누구였을까.
이상은 씨의 노래 슈퍼소닉이었습니다. 스스로 어린이 환자가 보낸 글인데 어제 도봉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본 양아치 얘기. 이거 죽는다. 어제 운전 면허 시험장에 갔는데 말이지. 거기서 진짜 골 때리는 인간들을 봤어. 어제는 필기 시험을 본 날이었는데 시험장에 딱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양아틱한 인간들이 많은지. 그 넓은 시험장과 밖에 있는 대기 의자, 그 왜 교회 의자 같은 길다란 거에 온갖 동네 양아들로 북적이는 거요. 나도 면허시험 거기서 봤는데. 시험이 끝나고 인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밖에 있던 그 대기 의자에 먼저 앉으려고 사투를 벌이더만. 나도 한쪽에 열나 잽싸게 몸을 날려서 앉았지. 아이씨, 이거 떨어지면 전라 개쪽인데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빨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어떤 내 나이 또래,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를 주먹으로 막 쿵쿵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좀 놀라가지고 어라? 이게 뭐야? 이러는데 그놈이 옆에 있던 친구하고 연락 큰 소리 떠들기 시작하더라고. 띠바, 야, 너 시험 잘 봤냐? 근데 그놈은 혀가 무지 짧은 것 같았어. 말을 꽤 더듬으면서 목소리는 맹구처럼 다소 하이톤이었고 말 중간에 계속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 그래서 살짝 보니까 쉴 새 없이 한쪽 다리를 막 떨면서 주먹으로 의자를 막 두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엄청 산만하고 전혀 집중이 안 되는 타입인 거 있지. 그 진동에 내가 앉은 의자가 흔들거려가지고 처음엔 짜증이 났는데 가만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까 좀 재밌어지더라고. 띠바, 야, 너 시험 잘 봤냐? 못 봤어. 옆에 있던 친구는 대조적으로 말수도 적고 느릿느릿 낮게 말하더만. 띠바, 떨어지면 띠바 졸라 쪽팔리겠다. 응? 당연하지. 띠바, 야, 그래. 너 아까 보니까 졸라 빨리 푸는 것 같더네. 응? 내가? 그래. 너 밤새 공부했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정말 밤새 공부했나 보다. 아니요, 나 어제 열나 일찍 잤어. 그래? 난 졸라 늦게 잠대, 띠바. 난 한 13시간 잤나? 띠바 푹 자가지고 나 띠엄 잘 뵙겠다. 띠바 남 이쯤 들으니까 이들의 성향이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 이들은 정려 숨길 수 없는 순수한 양아 그 자체인 거야. 특히 계속 킁킁거리면서 말 더듬는. 사용하는 어휘의 절반 이상이 욕. 특히 씨바, 그놈의 발음하면 띠바로 들림. 그리고 킁킁 내는 소리야. 야, 너 띠바, 그거 아냐? 로또? 띠바, 복권 말이야. 야, 어제 신문 보니까 어떤 씹새끼 그거 맞아가지고 70억 그랬대. 띠바 존나 좋겠잖아? 70억. 그래, 70억 새끼야. 진짜, 존나 좋겠네, 그 새끼. 그치? 띠바, 띠바를 연발하더니 잠시 잠잠하더라고. 근데 산만하면 몇 초를 넘지 못하고 다시 떠들기 시작한 거야. 띠바, 나한테 70억 있으면, 이제 면허 딸 거니까 2억짜리 스포츠카 가는데, 탁 보고, 띠바, 와, 존나 좋겠다. 그리고, 띠바, 한 달쯤 졸라 논다. 졸라. 야, 한턱 쏴야지. 띠바. 그리고, 일단, 집에서 해야겠지, 야, 은행에 넣어야지. 맞다, 띠바. 야, 거긴 뭐지? 이자만 갖고도 평생 놀겠다, 당연하지. 벌써 당첨됐다. 복권 당첨됐어. 지들끼리 차 사고 집 사고 이자 챙기고 난리가 났다. 그러더니 흥분해서 더 심하게 떠들기 시작한다. 씨발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하고 한 40억, 한 35억 드린다. 그래도 부모님은 빼놓지를 않더만. 응? 심성은 착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어? 씨발, 야, 남은 건 어떡하냐? 응? 한턱 쏴야지. 쏘게 뭐 쏴, 이 씨발은 이거 말고도 엄청 떠들었는데 그들의 말이라는 게 다 이런 식이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여과 없이 생각나는 대로 소재랑 주제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글로 느낌을 전달하기는 쉽지 않을 듯해요. 솔직히 기억도 안 나고 기억에 남을 건 건덕지가 없지. 문득 이들의 복권 당첨에 관한 얘기를 듣고 있자니 언젠가 마왕이 읽어준 10억짜리 껌 얘기가 떠오르더만. 솔직히 난 그때 그렇게까지 웃기진 않았는데 생생한 라이브로 듣고 나니 이해가 될 듯해. 비록 이들의 얘기에 아무런 영양가도 생산성도 남는 건 없지만
이렇게 잠시 앉아서도 저희들끼리 노가리 까는 마인드를 지닌 이 양아들이 나는 싫지만은 않더라. 싫기는 매력적이지. 뭐 말도 듣는 거는 뭐 장애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웃기게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뭐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길 바라고. 근데 공통적으로 말 듣는 분들 착해요 다. 제 주위에 음악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몇 분 계신데 참 재밌는 게 영어로 얘기할 때는 안 더듬는다? 굉장히 미끈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심리적인 것 같아요. 저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은 어릴 때 굉장히 동네 시골에 살았는데 이농 현상이 시작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나가지고 그 마을에 30리 반경 안에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놀 수 있는 또래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말도 들렸대. 친구랑 같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평생 말도 들렸다는 거야. 얼마나 척필.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냥 같은 속도로 얘기하려고.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제일 착한 애들 누구냐면 머리 닭뼈슬 머리 올린 애들 되게 착해요. 동네 할머니들이 캡 귀여워하잖아. 귀걸이 막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서 약 같은 거 하지 마.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잔디 좀 깎아줘. 넵. 동전 받고 가서 잔디 이렇게 깎아주고. 동네 할머니들 사랑 독차지하는 게 펑크 아니야. 아씨. 배고파. 일단 마지막 곡 틀고 나서 졸라 먹어야겠다. 자, 크래쉬의 신보 가운데서 사이키델릭 스톰.